그리고 여러분들, 자, 한국도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있고 지금 단속 강화한다고 들어갔죠. 기사 또 떴습니다. 중국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둔갑, 늘어나는 우회 수출에 당국 단속 강화. 지금 이 기사가 대대적으로 뜨고 있고 대표적으로 침대 매트리스 업체 털었고 또 지금 뭐 단속하고 있고 한국이 지금 중국산 제품 세탁소가 될 우려가 있다. 이거를 한국이 단속하겠다, 방지하겠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뜨고 지금 단속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맞서는 거. 이거는 진짜, 이거는 지금 중국이 진짜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스토리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와중에 중국으로 줄 서는 나라 있을까? 물론 뭐 대놓고 우리는 중국이랑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 손 잡는다, 이렇게 대놓고 하면 안 돼. 외교라는 거는 그런 거야. 정치라는 거는 스리슬쩍 해야 돼. 그냥 능구렁이처럼 뒤에서 교활하게 막 이렇게 꼬면서 해야 그게 정치야. 뭐 정정당당한 거 솔직한 게 어딨어. 물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 그냥 대충 이런 거야. 미국이랑 중국의 관세 전쟁이 아니었잖아, 처음부터 미국은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어. 미국은 이거야. 지금 전 세계가 미국한테 이득을 보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한테 손실을 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손실을 보지 않을 거다. 지금 우리한테 이득만 취해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는 우리가 정당한 그 관세를 올려가지고 그걸 우리 받아올 거다. 그러면서 발표했잖아. 여기 관세 얼마, 여기 관세 얼마, 여기 관세 얼마. 그러면서 막 유럽에서 난리 나고 캐나다에서 난리 나고 막 난리 났잖아. 야, 근데 그때는 트럼프는 묵묵히 관세 얼마 때리고 관세 얼마 때리고 무슨 쇼하는 마냥 관세 발표했잖아. 딱 이렇게 발표했어. 그런데 여기저기서 반미 불매 운동 일어나고 난리 났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입질이 오는 거야. 여기저기 나라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 이제 전화 들어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우리 같이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그래도 좀 이렇게 협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일본, 오케이, 협상, 오케이, 좋았어. 자, 또, 여기저기서 전화 갔을 거 아니야. 미국에서, 유럽에서도 가고, 동남아에서도 가고, 어디? 오케이. 니들도 협상 원해? 오케이. 여기, 협상 원해? 오케이. 좋아. 니들도 협상 원해? 오케이. 미국에서 이제 전화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은 전화를 안 했어. 중국은 관세 맞불. 야, 100%? 야, 우리 200%. 야, 우리 똑같이 부여해줄게. 끝장 보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건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그럼 내가 한 번 더 올려줄게, 관세. 한 번 더 붙여줄게. 야, 200% 이상. 중국에서, 끝까지 가보자. 우린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내 니들이랑 끝까지 갔다. 맞붙여. 그래? 야, 모든 나라들 관세 일단 잠정 보류. 야, 그냥 10%로 돌려놓고, 야, 중국 니들만 관세 올려. 이게 빌드업 해가지고 처음부터 만약에 미국이 중국만 막 때린다고 막 딱 까놓고, 야, 중국 니들 뒤졌어, 야, 이거는 보기가 안 좋아. 처음부터 그러면 보기 안 좋아. 명분이 아주 좋잖아. 처음부터 나는 그냥 중국을 때리려는 게 아니다. 나는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이 원래부터 받아야 될 그 세금을 받으려 하는 거다. 그게 관세야. 나는 지금 중국한테 적대적인 게 아니라니까? 전 세계한테 받을 거야. 그런데 여기저기서 오케이, 협상. 그래, 우리는 협상할 수 있지. 나 협상 좋아해. 협상. 그런데 중국 니들은 협상 안 한다고? 야, 있어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지금 관세 다 보류하고 주식시장 다시 올라가고 지금 조용해졌잖아. 지금 그냥 옆에서 조용히 지금 중국이랑 미국만 보고 있잖아. 야, 쟤네들이 붙었어. 야, 옆에서 우리 보고 있자. 야, 제일 센 놈 둘이서 붙었어. 이게 제일 재밌어.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이거 우리가 어디로 줄 서야 되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점점 이제 답이 나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물론 저도 디테일한 부분들 많이 빠뜨렸지만 그냥 정말 지금 요때 벌어진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그냥 재밌게 요약하자면 이런 상황 아니야. 요건 그냥 재미로 들어줘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흐름이야. 그러면서 자, 한국이랑 중국이 지금 살짝 붙은 게 또 있어요. 여기서 한국 물려나면 안 돼. 자,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 붙고 있는 게 한 개 살짝 있어. 이게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한국이랑 중국 사이의 협상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고. 그게 뭐냐? 여러분들, 서해에 떠 있는 중국 구조물 알지 뭔지?
안 해, 다 안 해. 뉴스 봤네. 중국이 한국과 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서해 한복판에 구조물을 세워놓고 어업시설이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닥에 고정하는 형식이라 서해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중국은 한술 더 떠서 올해 안에 구조물 10개 더 짓겠다 계획 내놨어. 중국 산동해양그룹은 지난 2022년 3월 문제의 구조물을 어업 이외의 활동이 금지된 서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에 설치했다. 2023년 이때 대응 안 하고 뭐 했냐? 야, 이때 정권 일 안 하고 뭐 했을까? 서해 양식장 개발에 나선다며 설치한 해당 구조물은 석유 시추 시설인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를 개조한 거다. 국내 석유 시추 전문가들은 애틀란틱 암스테르담호는 약 수심 120m 이내 해상에서 고정형으로만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구조물이 양식장 관리용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하지만 헬기 착륙장이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로 100m, 세로 80m 규모라 어업이 아닌 전략적 용도로 의심을 하고 있다. 왜냐? 중국은 옛날에 이 짓을 했거든. 그 동남아 쪽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게 동남아 애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거야. 그 서해 지역 그 한 덩어리가 그 다 짓거래. 심지어 필리핀이랑은 필리핀 앞에 필리핀이랑 훨씬 더 가까이 붙어 있거든. 그 앞에 있는 바다까지 다 짓을 거래.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인공섬 세우고 이 인공섬 위에다가 군사기지 세우고 필리핀 위협하고 이게 깡패지. 이게 뭐한 짓이야. 이 짓 하니까 동남아가 중국 편 안 들어주지. 봐봐 여러분들. 동남아에 그렇게 많은 중국인들이 있고 중국 세력들이 다 침투돼 있지만 이 나라의 리더들이 정신만 차리면 똑바른 길 간다니까. 이게 제일 좋은 예예요. 싱가폴, 말레이시아 여기는 거의 화인 세력이 대부분이야. 중국인들 세력이 막강한 곳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한테 슬슬 빌고 중국한테 막 쉐쉐 그러면서 막 따라가? 아니잖아. 할 말은 해.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굴복하지 않아. 그러니 한 나라에 그렇게 많은 중국인 세력들이 들어가 있지만 나라는 똑바른 길로 간단 말이야. 근데 한국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죠? 지금 이런 대처가 나왔습니다. 중국 서해 구조물에 대응해가지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중국은 듣뚱만둥이야.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중국 스피커가 어떻게 발표하는지 알아요? 한국이랑 설명 다 했고 우리 아주 얘기 잘 되고 있다. 한국은 지금 막 시위하고 불만이고 난린데 니들 그건 뭐냐? 없애라, 철거해라. 근데 중국, 우리 10개 더 지을게. 우리 한국이랑 얘기 잘 되고 있어. 그냥 한국 개무시하는 거지. 개무시하는 거야 그냥. 지들 나라한테는 한국이랑 소통 지금 잘 되고 있고 얘기 잘 되고 있어. 걱정 마. 뭔 잘 되고 있다는 거야 뭐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잖아. 중국 이런 비상식적인 정치가들 정말 능구렁이 같은 비겁한 정말 비열한 수단만 쓴 이런 정치하는 나라들이랑은 똑같이 대응해줘야 돼. 정상적인 방법이 안 먹혀요. 한국이 뭐라 발표했어? 자, 중국은 그 앞에 세우니까 한국도 이렇게 대응했잖아.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으로 그 맞은편에다가 우리도 해양 구조물 설치하겠다. 한국도 맞대응한다. 설치하겠다. 이랬어. 이렇게 발표했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한국도 영 안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도 앞에다가 뭔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근데 봐봐. 여기 한술 더 떠야 돼. 차라리 한국은 그 앞에다가 인공섬을 만드는 게 나아. 야, 그런 진짜 능구렁이 같은 그 비겁한 그런 수단에는 더 악랄하고 비겁한 수단이 들어가줘야 돼. 인공섬을 차라리 만들어버려. 그리고 우리는 니들 물고기 키운다고? 야, 우리는 나무 심는다 그래. 야, 니들 황사 많이 오잖아. 우리 황사 막는 용으로 나무를 심는다 그래. 그러면서 그 나무 뒤에다가 우리도 우리도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지. 군사기지를 만들든 뭘 만들든. 야, 우리도 능구렁이. 물론 이게 실행 가능성은 없지만 예를 드는 거야. 그런 식으로 중국이랑 대응을 해야 돼. 중국 정상적인 외교로 안 돼요. 정상적인 외교로 했다가 한국이 털린 게 몇 개인데 한국은 계속 지고 중국한테 뺏기기만 했어. 다 뺏겼어. 더 능구렁이처럼. 니들 이렇게 나와? 난 더 이렇게 가야 돼. 더 무조건 그렇게 가야 돼요. 정상적인 외교는 중국이랑 안 통해. 더 더럽게, 더 dirty하게, 더 악랄한 수단으로. 헌홀, 비상식적인 애들한테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중국 애들이 한국 콘텐츠 불법 시청, 무단 도용 많이 하잖아. 이런 거 협상해가지고 저작권 내놔라. 이 말이 안 통해. 나라는 어떻게 해? 우리는 그거 모른다. 애들이 그거 불법으로 신청하는 거 우리 알지도 몰라. 그럼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맞대응을 해야 되냐?
우리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중국 애들 한국으로 뭐 의료 관광 이런 거 많이 오잖아. 아, 중국 애들한테 그러면 의료 관광 세금을 더 걷는 거야. 근데 뭐 발표하지 말고 그냥 병원에서 쓱 귀뜸 던져줘가지고 알아서 거더라 그래. 우리도 밑장 빼기 해야지. 그러면서 나중에 중국이 야, 니 왜 우리 중국 사람들한테만 세금 더 걷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 병원이 걷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걷는 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 해줘야지. 의료보험 이런 거 혜택 뭐 중국 애들한테 똑같이 적용된다며. 아니야. 똑같이 적용해주지 말고 의료 비용 받아. 하지만 그걸 발표는 하지 마. 그냥 받아. 야, 니들 왜 중국 여행객들한테 중국 사람들한테 의료비 더 받아? 그런 일이 있었어? 중국 애들이 더 많이 다친 거겠지. 많이 다쳤으니까 더 많이 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진짜 그 새끼들한테는 이렇게 진짜 이해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중국이 한 게 똑같은 거야. 한국이 한한령 이거 언제 풀어주나? 한국은 한한령 때문에 많은 거를 지금 많은 걸 잃었어. 많은 순시 여러분들 한한령 때문에 한국이 잃은 돈 어마어마해. 누가 통계는 낼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중국 뭐라 그래? 우린 니들한테 한한령 한 적이 없다. 뭔 소리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 왜 우리만 계속 내주냐고. 한국 의원들이 한국인 편이 아니고 중국 편이라고? 그건 뭔 개소리야. 설마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진짜 쳐넣어야지 어디다가. 한국의 의원들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다들 훌륭하고 한국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가서 뭐 무기징역 때려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어떻게 중국 국적을 줘야 되나? 중국 가서 살라 그래야 되나? 딱 좋네. 그런 사람들은 중국 가서 살라 그러자. 뭐 어떻게 안 되나? 응? 아까 내가 얘기한 거 그것도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부동산 사면 영원히 그 집 거고,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 사면 왜 70년 이용권만 주는데? 그럼 우리도 중국 애들한테 70년만 줘. 그걸 왜 못해? 똑같이 대우해주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못해 도대체? 그 기사 봤어. 작년에 한국에 소득이 오른 한국 국민들 1,030만 명에 대해서 월급이 올랐으니까 건보료도 더 걷어간대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잘 걷으면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왜 못 걷는데? 돈 걷어가는 방법 많아. 우리도 중국 정부처럼 부추 수확하면 돼. 중국 애들 상대로. 중국 애들 상대로 걷어야지. 그럼 뭐 한국 사람들 상대로 이것저것 다 잘 걷어가면서 중국 애들 건보료 높이고 세금 더 떼고. 하지만 그걸 발표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스리슬쩍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자기는 수학을 당한 줄 몰라. 하지만 돈은 흘러나간 이런 느낌 있잖아. 치사하게 노는 애들한테는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진짜 인간성을 버려야 돼. 인간이길 포기하고 정말 비겁할 끝을 내세워가지고 중국이랑 외교를 해야 돼. 능그렁이처럼. 우리도 뭐 앞에서는 뭐 대우해줘. 그러면 뒤에 와서는 저거 아니지 않냐? 그리고 그것도 있지. 방간첩법 개정을 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게, 제일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게 누구야? 중국 간첩이잖아. 그럼 대중국 간첩법을 따로 만들면 되지. 중국인들 상대로. 안 그래? 중국인들 상대로 만들면 되지. 왜? 그거 만들면 또 중국에서 중국에서 또 난리나? 중국에서 한국 니들 왜 이래? 그럼 발표하지 마. 발표하지 말다가 그냥 그렇게 법 적용하다가 갑자기 니들 우리 중국 중국 간첩들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거 왜 그렇게 처리하냐? 이거 이거 우리 법이야? 이거 우리 법인데? 몰랐어?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더더욱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은 더더욱 중국 눈치를 볼 필요가 점점 없어져요.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게 많아.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엮여있는 게 많은데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지금 한국은 중국과 굳이 비즈니스를 안 해도 한국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점점 되고 있어. 그렇게. 옛날에는 한국이랑 중국이 엮여있는 게 많았어. 옛날에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점점 그 영향이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한국이랑 중국 그렇게 하는 거 점점 없어지고 있다니까. 옛날이랑 비교하면. 중국은 진짜 정말 악랄하고 교활하고 비겁하게 아무도 모르게 뒤통수 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
진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제 방송 처음 보잖아. 넌 왜 맨날 중국만 비하하니? 중국만 왜 욕하고 있니? 아니야. 있는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 있었던 일이야. 내가 오늘 한 얘기들 다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뭐 이야기를 만들어냅니까? 내가 진짜 이렇게 이게 없었던 일인데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나 여기서 방송 안 하고 있지. 나 할리우드 가서 시나리오 썼어. 그렇잖아. 야, 이 방대한 스토리를 씨발 어떻게 꾸며내 이걸. 여러분들 중국이 한국한테 요즘 주고 있는 피해들. 자, 서해 구조물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한국 택가리 중국산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산이라고 붙여가지고 우회 수출하는 거, 그것도 한국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또 뭐 있느냐 여러분들. 야, 이거 식품은 계속 터진다. 여러분, 중국산 산초가루 회수 조치됐습니다.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산초가루가 살충제 초과 검출. 여러분, 중국산의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니까? 왜 안 믿어? 기사 떴어요. 기사 떴어. 직접 봐봐. 기사 떴어. 답답하네. 살충제 초과 검출이래. 중국산 식품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클로르피리포스 초과 검출. 산초가루. 산초가루 이거 어디 들어간 거야, 여러분들? 호거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야. 호거 마라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들, 호거 마라탕이랑 소스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직수입해 오는 거야. 그럼 중국에서 이걸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중국 현지에서 만드는 이 호거 마라탕 소스에는 이 농약이 초과된, 살충제가 초과된 이 산초를 안 썼을까? 답 나왔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예 중국 음식 먹지 말라 소리는 못 하겠어. 왜냐하면 실제로 맛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상관없이 먹는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건 알고 있으라는 거야. 알면 줄이게 된다. 아예 끊기는 힘들겠지만 줄이게 돼. 그게 당신 건강에 훨씬 더 좋은 거야. 중국 음식 터질 때마다 얘기해 드릴게요. 새로운 거 터질 때마다 산초가루, 이건 뭐다? 마라탕이랑 호고 소스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라탕 집 가면 옆에 산초가루 있어. 산초가루 이렇게 파서 먹는 거 더 얼얼한 맛 나게. 추어탕에도 들어가지. 추어탕 집에 산초가루 어디 거 쓸까? 한국에는 산초 생산이 안 되나?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사 또 떴어요. 중국은 한국에 지금 도움되고 있는 일을 하는 게 한 개도 없어. 평택 오산 공군기지서 중국인들 무단 촬영 적발, 또 적발됐어요. 4월 21일자 기사야. 또 적발됐어. 경기 남부경찰청 안보수사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부병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쯤 미국 군사시설인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 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야, 이거 평택 미군기지.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외에도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사진 수천 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저번에 얘기했던 걔네들이 아니야. 또 나온 거야. 또 다른 애들이야, 이거. 그 전에도 누가 공군기지 촬영하다가 잡혔지. 또 새로운 애들이야, 이거. 한국이 얼마나 만만하고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면 대놓고 찍어, 그냥. 찍다가 잡혔어? 야, 또 투입해. 잡힌 애들만 알아서 돌아오겠지 뭐. 걔네들 반간첩법 없어. 뭐 좀 있으면 풀려날 거야. 야, 또 다른 애들 시켜서 투입해. 또 찍으라 그래. 지금 그냥 한국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냥 안하에 없어. 또 무슨 피해 있느냐. 여러분들 끊이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위메이드 중국 게임사의 8,400억대였다.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 업체로부터 총 8,400억 원에 이르는 게임 로열티, 저작권료 비용을 부당하게 편취당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도움을 요청했다. 위메이드는 21일 경기 성남시 사옥에서 소송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 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던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밀의 전설 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다. 미르2는 중국 시장에 출시돼 성공을 거뒀지만 성취게임즈가 2002년부터 2005년 위메이드 측에 내줘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여러분들 이거야. 중국이랑 한국이 합작하잖아.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중국 사업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깔고 시작해. 한국 애들은 약속 잘 지켜. 걔네들은 우리한테 우리랑 계속 합작하기 위해서라도 걔네들은 우리한테 돈 줄 거 있으면 꼬박꼬박 줄 거야. 한국 애들 괜찮아. 정직해. 이런 마인드는 뭘 깔고 가느냐.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는 스타일로 잘 되면 함께 가는 거고 안 된다 싶으면 우리가 돈 먹고 튀면 돼. 중국은 항상 그래왔으니까 지들이 어쩔 거야. 중국의 저작권료 문제가 하루 이틀이야. 이런 마인드를 기본 깔고 한국 애들 돼.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랑 사업하는 한국 사람들 그건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냥 그런 마인드 깔고 있어. 영 안 되면 내가 사기치고 튀지 뭐. 마지막 이거 보셨죠? 이 기사 보셨어? 여러분들 지금 대만도 여러분 봐봐. 중국 주위에 중국 친구는 없어. 중국이 이때까지 얼마나 처신을 족같이 했으면 그렇게 발전하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 주위에는 중국 친구가 없어요. 대만도 마찬가지야. 대만 이 기사 나왔네. 대만 내에 중국 간첩 5,000명 추산, 미인계 등 활용. 얼마 전에 미국의 어느 급 이상의 간부들 중국 사람이랑 섹스 금지했죠. 연애 금지에 섹스까지 금지했어. 왜냐? 미인계로 중국은 간첩들을 많이 심어. 정말 미인계로 간첩들을 많이 심어요. 옛날부터 그 법을 썼어. 정말 많아요. 지금 대만도 이 기사 냈잖아. 지금 대만 안에 간첩 5,000명 추정. 타이완 내 잠복한 중국 간첩이 5,000명이 넘는다고 타이완군의 전 군사정보국장이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언론인 중국 시보 등에 따르면 루더량 전 군사정보국장은 국가안보 관련 부처가 과거 타이완에 잠복한 중국 간첩 수를 약 5,000명이라고 추산한 적이 있는데 지금의 중국과 타이완 양안 정세를 감안하면 훨씬 더 늘었을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류 전 국장은 만약 이들이 정부와 정당, 싱크탱크, 기업 등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잠입했다면 그 위험성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뿐 아니라 방첩도 중요하다며 감찰과 보안 인력 예산을 확충해 타이완 정보기관인 국가안정국의 통합 지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없을 것 같아? 한국의 미인계로 한국 남자한테 시집 온 간첩 없을 것 같아요? 난 무조건 있다고 봐요. 전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판타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SF 얘기가 아닙니다. 이 새끼 망상하네. 실제로 이런 일이 너무 많았고 역사적으로 중국이 미인계로 간첩 심는 거는 역사적으로 너무 많은 일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새끼 탕웨이 나온 거 있지? 그 실제 일이야. 탕웨이가 여간첩으로 자기 몸을 이용해가지고 고위 간부를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잖아. 맞아. 그게 제일 클래식하고 제일 잘 먹히는 수법이야. 정치인들 성접대 해준다 치고 이런 거 저런 놀 만큼 다 놀게 해가지고 사진 다 찍어놓고 동영상 찍어놓고 확보해놓고 가지고 있다가 분리할 때 나 네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 개 들어줘. 이게 항상 근데 그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간첩들도 제일 많이 쓰는 수법 중에 한 개예요. 어느 나라 간첩들도. 근데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저를 망상이 심하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난 그분이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너무 궁금해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주위에 많아지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됐나라는 의심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요즘 그런 사람 가끔가다 나도 보긴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나? 그리고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얘기한 모든 내용들 있잖아. 이거 판타지가 아니에요. 그냥 판타지 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그냥 그걸 맥락에 맞게 잘 이렇게 이어붙인 거예요.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런데 흐름이 딱 그래. 안 떨어지는 게 없다니까. 제가 요즘 제일 재미있는 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 일들이 맥락들을 한번 연관성을 지어보면서 이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스토리가 나와. 세계의 흐름이 조금은 보여. 조금은. 근데 그게 되게 재밌다. 그 재밌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랑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미를 느끼고
저랑 재밌게 이렇게 세계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케이?